이제 이 공간 안에 여기다가 여기까지 필기를 다 채워줄 거야. 채워줄 거니까 조금 공간을 확보, 이 정도로 필기가 들어가니까 확보해두면서 쓰세요. 지난 시간에 진공 중에 정전계를 했으면 이번 시간에는 진공 중에 정자계를 하겠습니다. 이게가 가장 기본적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핵심 내용이니까 두 개 먼저 다루고 또 두 개가 너무 비슷해서 서로 비교해서 보는 게 좋아. 그래서 얘도 우리 정전계 해서 전기였죠. 얘는 정자계 해서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는 뭐야? 자석이지. 네. 근데 이 자기는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해. 뭐랑 뭐에 의해서 발생할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자기장이 전류예요, 전류. 그치.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 자하요. 그치. 자석이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해.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케이스를 배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자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 챕터 7이고 전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챕터 8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쭉 비교를 해줄 건데 일단 전개에서는 쭉 한번 보면서 같이 하자. 자계, 전류 또는 자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적 힘을 자계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력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그린 가상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기력선 총수는 n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기에서는 자기력선과 대응되는 게 뭐가 있어? 전기력선이요. 그렇죠. 전기력선 있습니다. 그럼 자기력선의 성질,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고 서로 끌어당기는 고무줄처럼 둥근 모양으로 수축하며 같은 극성의 자기력선 서로 반발하는 성질이 있다. 그럼 자속, 어떤 표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에 비례하며 자하량 M만큼 존재한다. 자속이 있습니다. 자속 있고 자기력선 수랑 비례하며 자하량 M만큼 존재한다. 즉 자속은 자기력선 수는 전기력선 수는 뭐였냐? 가우스에 정리할 때 유전율 분의 Q입니다. 입실론 분의 Q였죠? 예. 자기력선은 뭐 분의 뭘까? 입실론과 비례하는 거. 대비되는 거. 뮤 투자율입니다. 그럼 Q에 대비되는 건 뭘까요? 이 자하라는 겁니다. 자하. 그래서 M 웨버. M. 이거 뒤쪽에 너무 앞에 해버렸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속과 대비되는 게 뭐가 있어? 전속이 있습니다. 전속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읽었죠? 푸사이요. 푸사이라고 읽었고 자속은 이렇게 파이라고 합니다. 파이. 자속 파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속 밀도에 있었지. 얘는 전속 밀도는 D라고 했습니다. 전속의 밀도였어. 전속 밀도 D고 단위는 쿨롱 퍼 미터 제곱이었고 얘는 자속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입니다. 웨버 퍼 미터 제곱. 그다음에 전속은 전하가 있죠. 전하는 Q 쿨롱이었지. 네. 근데 얘는 자속은 자하가 있고 자하라는 게 있고 M 웨버라고 하는 겁니다. 웨버. 뭐 이런 건 우리가 전기 행사 때 어느 정도 했던 거니까 선생님이 사실 뭐 전화 먼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냥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얘는 유전율을 많이 쓰고 얘는 뭘 써? 투자율. 그래서 얘는 입실론, 얘는 뮤라는 걸 쓰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는 몇이었냐? 8.8 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몇 승? 12승. 12승. 투자율은 진공주의 투자율은 4파이. 6.33. 4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펜리 미터 라는 거. 얘는 페럿 퍼 미터. 단위까지 같이 알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있고, 얘가 전개일색이 2가 있다면 전개일색이 2, 얘는 자개일색이 H가 있습니다. 전개일색이 2는 단위가 뭐였어? V per V 미터요. per 미터요. 네. 그렇죠. 볼트 퍼 미터였죠. 그럼 자개일색의 H는 단위가 페어턴 퍼 미터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볼 거야. 보고선 순서는 너희들이 도움이 되는 식으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F는 Q2라는 게 있었지. 네. 얘는 F는 MH라는 게 있습니다. MH. 적고선 선생님 옆에 있는 거 같이 설명하고 해줄게. 얘는 네. D는 전속밀도 D는 입실론 2라는 게 있었고, 얘는 자속밀도 B는 뮤 H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얘는 전개일색이 2는 단위 면적당 전기력선의 개수였는데, 네. 얘는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입니다. 얘는 자기력선이고 얘는 전기력선이야. 네. 그 다음에 n 총 개수는 입실론 분의 q. 위에서 했지만 뮤분의 m. 그 다음에 전위는 얘는 전위가 있고 얘는 자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 자위 해서 얘는 v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인데 얘는 4파이 뮤 r분의 A. m 이렇게 씁니다. 네. 또 얘는 v는 2d였죠. 2d였는데 얘는 h r로 쓰자. 책엔 r로 나오니까 얘는 2r이었는데 얘는 h r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필기를 하고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전개랑 자개랑 서로 대응되는 게 굉장히 많아. 쌤이 그냥 이거 적어준 거 빼고서도 하다 보면 몇 개 더 있는데 일단 이 정도만 딱 서로 대응해서 외워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거 순서대로 순서는 너희들이 이해하기 좋은 순서대로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쌤, 저 전위 부분 잘 안 보여요. 전위? 네. 전위가 4파이 입실론 r분의 q야. Q하고 옆에 있는 거 안 적어도 돼요? Q는 ER이란 거예요? Q는 2R이 아니라 V는 2R이야. V는 2R. V는 B는 뭐 약자예요? B는 자속 밀도의 약자입니다. 자속 밀도. 지금 여기 안 적어주나. 자속 밀도 B. 자속 밀도는 B예요. 네, F는요? 자속 밀도가 B. 어떤 거? F요. F는 힘. 경민아. 파마에서? 쿨롱의 법칙에 나오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있지. 여기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얘는 두 자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쌤, 경민아 파마 있니? 쌤 D는 그거예요? D는 전속 밀도. 전속 밀도. 전속 밀도. 얘는 자속 밀도. 쌤, N은 뭐예요? 얘는 전기력선의 총수. 얘는 자기력선의 총수. 다 됐습니다, 선생님.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우리가 기능사 때 본 것도 있고 정전계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고 넘어가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기력선 성질, 자속, 어떤 표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하며 자하량 n만큼 존재한다. 파이 웨버, 자속 밀도는 자속 밀도로서 단위 면적당 자속의 수이다. 기호는 B고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을 이용한다. 또는 테슬라라는 기호도 이용한다. 자하는 어떤 자성체가 지니고 있는 자기 에너지 양이다. m 웨버, 투자율, 자속이 어떤 물질을 통과해 나가는 정도다. 뮤 헨리 퍼 미터, 자성체, 자성을 지닌 물질도 자기장 안에서 자화하는 물질이다. 라는 거고, 뭐 이런 거, 자속의 단위 정리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시간 날 때 뭐 봐두든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시간 날 때 뭐 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계의 쿨롱의 법칙. 정자계의 쿨롱의 법칙. 어느 임의 공간에 두 물체를 적당한 간격 R미터로 떨어뜨려 놓고 이 두 물체에 자하 m 웨버를 가하면 두 물체 간에는 자기적인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두 개의 자하에, 즉 m 웨버가 있고 또 반대편에 m 웨버가 있을 때 m1, m2라고 하자. 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개에서랑 마찬가지로 같은 플러스끼리는 반발력이 서로 다른 거, 플러스는 반발력 또는 마이너스는 반발력이고 서로 다른 자개끼리는 흡입력이 발생한다 라는 거. 전개에서랑 똑같죠. 이때 발생하는 반발력이나 흡입력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한다. 4파이 뮤 R 제곱분의 M1, M2죠. 우리 전개에서는 공식이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였죠. 그래서 이 Q1, Q2 대신에 M1, M2를 쓰고 입실론 대신에 뮤를 쓴 겁니다. 그래서 쌤이 하면서 그냥 입실론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 입실론 제로라고 쓴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공식은 똑같아. 그냥 어떤 물질인지 모를 때는 그 물질의 유전율인 입실론을 쓰는 거고 진공 중일 때는 입실론 제로를 쓰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라는 거 똑같죠. 이것도 특별히 어려울 게 없지.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 임의 공간의 자하 m 웨버에서 거리 r미터 떨어진 곳에 단위 정자하, 단위라는 것은 크기가 1이라는 거죠. 네. 그래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을 그 점의 자개의 세기라고 한다. 자개의 세기는 기호로서 H로 표시하고 단위는 암페어 퍼 미터 또는 암페어 턴 퍼 미터를 사용한다.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도 쿨롱의 힘을 구하는 식과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F는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1, M2가 힘이었죠. H는 그냥 개념은 똑같아. 앞에 했던 거랑 4파이 뮤 제로 R제곱분의 M이죠. 전개에서는 뭐였어?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 Q였죠. 똑같은 겁니다. 대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은 되고, 그다음에 자기력선. 전개에서는 전기력선이 있었지. 쿨롱의 법칙에서 어떤 자성체에 자하를 가했을 때 그 자성체에는 자기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어떤 자성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가상으로 그린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자기력선의 성질은 전기력선의 성질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차비점 위주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전기력선의 성질이 있고 자기력선의 성질이 있으니까 서로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 좋습니다. 자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 극에서 나와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자기력선은 반드시 자성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건 똑같죠? 자기력선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여 교차할 수 없다. 이것도 똑같고, 자기력선의 방향은 그 점의 자개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것도 거의 똑같고, 자기력선의 밀도는 자기의 세기와 같다. 이것도 비슷하고, 자기력선은 등자위면과 수직이다. 이것도 똑같고, m 웨버의 자하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는 뮤제로분의 m이다. 우리는 Q쿨롱에서 나오는 Q쿨롱의 전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은 입실론 제곱보다 Q다. 라는 거
것까지도 얼추 비슷하죠.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 5번 정도와 좀 다르죠.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는 폐곡선을 이룰 수 없다고 되어 있지. 근데 네. 자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꼭 들어갑니다. 얘는 n에서 s를 꼭 들어가기 때문에 폐곡선이 되는 거야, 얘는. 그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자속 및 자속 밀도. 자속의 정의. 자기력선의 묶음을 자속이라고 하며 임의 폐곡면 내에 존재하는 자하량 m 웨버만큼 존재한다. m 웨버만큼 존재한다. 전속은 q 쿨롱만큼 존재했죠. 즉 투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기력선은 투자율에 영향을 받죠. 뮤제로분의 m이니까. 근데 얘는 그냥 자석의 개수는 자하량과 같다라고 하니까 투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건 전기에서랑 똑같습니다. 자속의 기호는 파이로 표시하고 단위는 웨버를 사용한다. 자속의 성질. 공기 중에서든 어떤 자성체 내에서든 자속 파이는 m 웨버로서 매질, 즉 투자율과는 상관이 없다. 자속 밀도의 정의. 자속 밀도로 단위 면적당 자속수. 기호는 B. 단위는 웨버 퍼 미터 제곱 또는 테슬라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단위를 꼭 기억해 둬야 되죠. 단위랑 기호. 자속 밀도의 계산. 자속선은 반지름 R미터를 갖는 구표면을 통하여 사방으로 퍼져나가므로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4파이 R제곱분의 M.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공식은 얘다. 얘가 중요하다. B는 뮤 H. 전개에서는 D는 입실론 E가 있었죠. B는 뮤 H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정작에서의 가우스 정리. 얘도 이미 자기력선의 수 n은 인테그럴 h ds는 뮤제브로분의 m이다. 자속선의 수 파이는 인테그럴 b ds는 m이다. 즉 이거 전기력선 할 때 또 전속선 할 때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을 했죠. 뭐 예로 보면 의미가 좀 더 좋은데 이렇게 구가 있을 때 이 작은 면적 하나를 미소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소 면적에 나가는 자기력선의 숫자를 인테그럴 ds 하면은 총 면적이 되죠. 그래서 b 곱하기 s가 돼서 총 자속선이 나온다. 자속수가 나온다. 라는 거. 이런 단위 면적, 조그만한 면적들을 전체를 적분해서 다 적분해가지고 쌤, S가 뭐예요? 면적, 아, 네. 구의 면적이야. B는 자속 밀도. 자속 밀도는 단위 면적당 자속의 수니까 자속 밀도 곱하기 겉면적을 곱하면은 총 자속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적분할 때 이 인테그럴 ds라는 것은 이 겉에를 모두 적분한다. 더한다. 즉 겉면적을 구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력선의 수는 투자율과 반비례, 자속선의 수는 투자율과 무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위도 똑같습니다. 자기적인 위치, 에너지. 그래서 임의 자계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단위 정자하를 무한하게 먼 곳에서 임의 관측 지점까지 자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자계 에너지를 말한다. 자위 기호로는 이렇게 약간 U에 비슷한 모양을 쓰고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한다. 자위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 자위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아까 전개할 때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라는 건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한대에서부터 일정 지점 R까지 자개의 세기를 총 적분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수식 정도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 수식. 혹시나 보기에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위의 공식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자위는 4파이 뮤 R분의 M. 이 부분 기억해야 되죠.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 4파이 뮤 R분의 M은 HR. 전기에서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는 이 R이었던 것과 대응되죠. 그다음에 앞에 필기도 한번 해주기도 했고 정전계랑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나갔습니다. 너무 빨리 나갔나?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그다음에 전기 쌍극자가 있듯이 자기에서도 자기 쌍극자가 있습니다.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점자가 매우 근접하여 미소한 거리 L만큼 떨어져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자기 쌍극자를 이루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ML로 나타낸다. 전개에서는 M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Q 그다음에 거리 델타였죠. 델타나 뭐 L이나 어차피 거리를 말하는 건 똑같은 거고. 그래서 얘도 이거는 뭐 봐서 나중에 외우세요. 문제 나오면 뭐 그때 정도 좀 외워주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자개의 색이 자위, 자기적 위치 에너지의 공식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전기 이중층, 얘도 똑같아. 정자와 부자가 매우 짧은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쳐 보면서 분포된 상태를 전기 이중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에는 Q로 돼 있고 밑에는 마이너스로 돼 있는 이런 전기 이중층을 말하는 거다. 그때 전기 이중층의 세기는 시그마, 델타. 시그마는 면전하 밀도였죠. 그 다음에 자위는 공식이 이렇다라는 거 정도. 그냥 이중층이야 저런 모양이구나 정도 기억하면 되고 뭐 이렇게 공식이 있구나라는 거 해서 진짜 나중에 나는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이 공식만 외워두면 돼. 근데 이거는 뭐 기본에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막대 자석 자개의 색이 이제 회전력이 나옵니다. 회전력 토크 막대 자석의 회전력 토크 자개의 색이 H 암페어 턴 퍼 미터인 공간에 자극의 세기가 M 웨버이고 길이가 L인 막대 자석을 자개 방향과 의 각으로 놓으면 막대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회전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얘는 회전력이 생기는데 즉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자기장이 있고 이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는 막대 자석을 놨을 때 이 막대 자석이 움직일 수 있는 회전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회전력의 크기 MLH 사인 세타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MLH 사인 세타 MLH 사인 세타 그리고 이 ML이라는 게 자기 모먼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MH 사인 세타로 기억해도 됩니다. 자기 모멘트로. 그래서 MLH 사인 세타. 이거는 좀 나올 수 있어. 그냥 이런 유형으로 시험에 내는 일반적인 모형이라서 그냥 이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MLH 사인 세타. 네, 막대 자석을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 막대 자석을 회전하기 위해 필요한 회전력은 이에 필요한 총 토크량과 같다. 그래서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MH1 빼기 코사인 세타. MH1 빼기 코사인 세타. 나중에 외워.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지금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으니까 이런 건 나중에 기본 다 외우고 기본이 이제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그때 외우는 겁니다. 1번부터 한번 문제를 보자. 그러면은 6번까지 풀고
6번까지 풀어보고 11시 40분에 만납시다. 다들 다 풀어봤어요? 어려운 문제 좀 있나요? 쌤, 근데요, B는 UH 해가지고요. 어, 그 H 이렇게 뺀 다음에 U분의 B 되잖아요. 근데요, U 밑에 0 있는 거랑 U 밑에 S 있는 거랑 그걸 원래 그렇게 나눠야 돼요. 비투자율 막 이렇게 나눠야 돼요, 쌤. 투자율. 우리 이제 투자율을 보면은 유전율도 마찬가지지만 유전율 입실로는 진공 중의 유전율을 곱하기 비유전율 이렇게 했잖아. 네, 투자율도 마찬가지로 투자율이란 것은 진공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로 나타낼 수 있어. 진공 중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뮤 S는 1이 되는 거지. 진공 중에서는. 그래서 뮤는 뮤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의 투자율은 뮤 제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기준을 진공 중인 거를 기준으로 두는 거야. 진공 중인 거. 진공일 때보다 그 물질이 몇 배가 크냐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냥 진공 중이면은 그냥 투자율도 그냥 진공 중의 투자율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네, 자, 1번부터 한번 간단히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와 1.2 곱하기 10의 5승 웨버의 점자극을 공기 중에서 2cm 거리에 놓았을 때 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2cm라는 것은 몇 미터입니까? 0.02 미터죠. 단위를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는 4파이 뮤0분의 1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이니까 M1은 10의 마이너스 5성, M2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진공 중에 자계가 10A 턴/미터래. 즉 H가 10이라는 거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극을 놓으면 그 자극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즉 F는 MH를 이용하라는 거죠. F는 MH. 그래서 MH에서 답이 구해진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1000A 턴/미터의 자계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 곱하기 10의 2승 뉴턴의 힘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극의 세기는 얼마냐? F는 MH니까 자하량 M은 F 나누기 H가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고. 4번. 아까 4번 때문에 물어본 건가? 네, 비투자율 뮤S, 자속밀도 B인 자계 중에 있는 M 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이런 문제네. 그래서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알려주진 않았지만 일단 비투자율이 뮤S라고 했기 때문에 진공중은 아니라는 거지. 진공중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물질의 투자율은 진공중의 투자율 곱하기 뮤S를 해서 나올 겁니다. 이 투자율이. 그래서 비투자율 뮤S 자속밀도 B인 자계 중에 있는 M 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얼마냐. 그래서 F는 MH고 M 곱하기 H는 뭐야? 자속밀도 나누기 뮤를 해주면 되죠. 네, 근데 뮤는 뮤제로 뮤S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은 단면적이 4cm 제곱의 철심에 4cm 제곱을 미터 제곱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4cm 제곱을 4m 제곱으로 바꿔야 되는데 센티미터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몇 승? 2승. 2승의 제곱 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의 자속을 통과하게 하려면 2000A, 2800 암페어터 미터의 자개가 필요하다. 이철심의 비투자율은 얼마냐? 그래서 이제 공식대로 이렇게 풀어주면은 되는 문제지. 사실 이거 이 센티미터를 바꾸는 거 정도 빼고는 그냥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어 보이네요. 근데 B는 μh 자속 파이 나누기 S, 이건 앞에 나왔던 공식인데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시키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아직은. 왜냐면은 뭐 공식도 외우기 힘든데 이런 단위들 B가 뭔지 H가 뭔지 이런 것도 처음엔 헷갈리니까 이 두 개의 공식을 서로 연관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단위랑 기호들, 그 기호가 뭐고 단위가 뭔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동화가 돼 있어야 돼. 자동화가. 그래야지 서로 연결을 시킬 수 있으니까. 쌤, 비투자율을 μs가 비투자율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율은 진공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야. 즉 비투자율이란 것은 투자율 나누기 진공 중의 투자율이란 거지. 즉 그 물질의 투자율이 이 진공 중의 투자율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비례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비투자율이라 쓰는 거야. 어떤 물질의 예를 들어 진공 중의 투자율이 뭐 1이다. 근데 그 물질의 투자율이 3이다. 그러면 비투자율은 3이라는 거지. 진공 중의 투자율보다 3배가 크구나 라는 말입니다. 진공 중의 투자율이 1이 아닌 건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든 거고. 그 다음에 자위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위, 자기적 위치 에너지죠. 자기적 위치 에너지. 우리가 V, 아까 U는 HR이라는 공식이 있었지. 즉 자위는 자개의 세기 곱하기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개의 세기 단위가 뭐였어? 자개의 세기 단위. V 아니다. 암페어, 턴, 미터. 그래서 암페어 톤/퍼 미터였죠. 거리의 뜻은 뭡니까? 미터죠. 네. 그러면은 미터분의 암페어 턴 곱하기 미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사라지고 암페어 턴만 남겠지. 네. 그래서 자위의 단위는 암페어 턴이 되는 겁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다 이 쌍극자에 대한 얘기야. 전기 쌍극자, 자기 쌍극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7번부터 10번까지는. 근데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그냥 봐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7번부터 10번까지 다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공식만 암기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야. 공식 암기. 공식 암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10번까지는 똑같습니다. 아까 7, 8, 9, 10은 문제고, 11번, 12번은 얘도 공식 알면 푸는 문제야. 아까 토크는 MLH 사인 세타라는 게 있었지. 네.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길이가 3cm니까 0.03m, 그 다음에 막대자석을 120A의 평등 자작 내에 30도의 각도로 놓으면 그냥 그대로 다 대입을 해주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12번도 이제 맨 끝에 있었던 거죠. MH 1 빼기 코사인 세타. 네. 그리고 자기 모멘트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10.5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90도 대입해주면 푸는 문제인데, 12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외우는 걸로 하세요. 그 중에서도 세울 때 빈도,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거라서 나중에 외우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자하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계는 끝나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계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워낙 많이 나오는 파트라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여기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늦지 않도록 네. 늦지 않도록 하세요. 네. 7시쯤 일어나야지 얘들아. 그래, 내일은 꼭 늦지 말고 이거 중요한 파트니까 늦지 말도록 하고 네. 너희들이 기사 강의를 직접 들어도 되긴 하지만 기사 강의를 직접 들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도움은 되는데 멘탈이 깨질 수가 있어. 처음부터 다 듣다 보면은 너 양이 너무 많고 기사 위주라서 뭐가 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희 수준에서는 선생님, 멘탈 깨질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 전기 그 산업기사 그런 것도 문제은행식이에요? 아니죠? 산업기사도 거의 문제은행식이지 사실 뭐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공채 문제도 어느 정도는 문제은행식이든 아니든 다 문제의 유형들이 한정적이야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냥 기사에 있는 문제 위주로만 봐도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될 거야. 전개 일색이 있지. 네. 전개 일색이가 4파이 입실론 R 제곱분의 Q야. 근데 전위 있지 전위. 네. 전위는 4파이 입실론 R분의 Q야. 자개 일색이는 또 마찬가지야. 자개 일색이는 4파이 뮤 R 제곱분의 M이야. 근데 자위의 세기는 4파이 뮤 R분의 M이야. 근데 여기는 R제곱이고 여기는 R이다 라는 거. 전위에서는 제곱이 아니다. 모양이 똑같은데 제곱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내일은 부디 제발 일찍 들어오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